어둠이었다. 망막을 짓누르는 완전한 암흑. 한지우는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빗줄기가 사선으로 긋던 아스팔트, 마주오던 트럭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리고 끔찍한 충격음. 그래, 사고였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죽었나?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 냉소로 단련된 그녀의 이성도 이 절대적인 무 앞에서는 무력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디선가, 아니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형용사로도 규정할 수 없는 중성적인 음성이었다. 한지우는 KCIJ 한국탐사도서센터의 기자였다. 팩트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집요하고 냉철한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이었다. 여당의 실세 김진태 의원. 그의 검은 돈 흐름을 쫓아 수개월을 매달렸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가진 제보자와의 접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날 밤 편집장과의 격렬한 언쟁이 떠올랐다. 김 의원의 압력이 들어왔는지 편집장은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라며 지우를 압박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한지우. 정의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 그 말을 비웃으며 뛰쳐나왔던가. 빗길을 질주하던 그녀의 아반떼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뭐가? 의식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순간 지우는 자신이 병원 응급실 천장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천장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몸을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채 미동도 없는 자신, 찢어진 옷까지, 핏자국,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절망적인 표정의 박선우 기자. KCIJ 선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제세동기 준비해.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의사의 외침과 함께 지우의 몸이 한번 크게 셔츠 위로 들썩였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요동치다 인의 평탄한 직선을 그렸다. 삐 하고 길게 울리는 기계음.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임을 지우는 어딘가 먼 곳에서 듣는 것처럼 인지했다. 선우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야, 한지우. 그런데 이상했다. 슬픔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야가 온통 빛으로 가득 찼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하지만 아프지 않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익숙한 병실 풍경은 사라지고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공간에 떠 있었다. 환영한다, 한지우. 다시 그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명료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빛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윤곽은 끊임없이 부드럽게 변화하며 빛 자체로 이루어진 듯했다. 성별도 나이도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존재에게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한없는 연민이 느껴졌다. 누구시죠? 지우는 간신히 물었다. 목소리가 나오는 대신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며 모든 것 안에 있는 존재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사실과 증거에만 의존해온 그녀에게 이 상황은 터무니없는 환각이거나 죽기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마지막 농담 같았다. 하지만 눈앞의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평화와 실제감은 그녀의 냉소적인 방어막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다. 당신은 신인가요? 너희가 부르는 이름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들이다. 빛의 존재는 부드럽게 손을 뻗는 듯한 시욕을 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자신이 그토록 추적해왔던 김진태 의원의 모습이었다. 검은 돈다발이 오가는 은밀한 술집, 권력자들과의 추악한 밀담,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가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독버섯처럼 그의 부패는 사회 기반을 좀 먹고 있었다. 보아라, 하나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다음 순간 풍경은 바뀌었다. 광화문 광장이었지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태극기와 반대편 깃발을 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증오를 퍼붓고 있었다. 정치적 구호와 욕설이 난무했고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반목, 이념의 대립.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실은 수많은 섬처럼 쪼개져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너희가 만든 현재다.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며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린 결과지. 빛의 존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다시 환상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미래였다. 두 갈래의 길이 펼쳐졌다. 하나의 길은 더욱 암울했다.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한 태풍과 홍수가 한반도를 휩쓸었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극도로 치솟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었다. 젊은이들은 절망감에 빠져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되뇌었고 사회는 활기를 잃은 채 침체되어 갔다. 지우는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게 우리가 갈 미래인가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너희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도 존재한다. 빛의 존재는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멀어 보였지만 끝에는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치적 구호나 거대한 담론이 아닌 풀뿌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는 모습이었다. 환경을 살리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공동체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의 움직임. 그리고 놀랍게도 정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작은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장면도 보였다. 진정한 통일은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빛의 존재의 목소리가 지우의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듯했다. 그것은 너희 마음속의 장벽, 즉 두려움과 미움, 그리고 무관심의 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와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분노이기도 했으며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지금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처럼 다가왔다.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그저 기자일 뿐인데요. 지우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너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다, 한지우. 너는 진실을 갈망하는 영혼이며 이제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빛의 존재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했다. 돌아가라.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사람들의 잠든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많은 이들이 너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진실은 언제나 통합하기 전에 분열을 일으키는 법이니까. 하지만 기억하라. 들을 준비가 된 영혼들은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빛의 존재는 지우가 아직 끝내지 못한 김진태 의원 비리 취재 파일을 보여주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너의 용기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큰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사명감과 함께 엄청난 두려움이 지우를 덮쳤다. 이 거대한 진실을,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빛의 존재는 마치 지우의 심장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빛으로 그녀를 감쌌다. 내 안의 빛을 믿어라.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빛의 공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세상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따뜻한 빛은 차가운 현실의 감각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격렬하게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눈물범벅이 된 선우의 얼굴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의료진들이 있었다. 삐 하던 기계음은 규칙적인 파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돌아왔어. 환자의식 돌아왔습니다. 9분. 지우는 나중에 자신이 9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며칠 후 태어난 지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도시의 풍경에서, 뉴스 기사 속에서 그녀는 빛의 존재가 보여주었던 환영의 편린들을 발견했다. 김진태 의원의 비리 자료는 여전히 그녀의 노트북 안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것만이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선우는 지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의 날카롭고 냉소적인 모습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 같은 것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너 괜찮은 거냐?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고 후유증 같은 거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지우는 쓰게 웃었다.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좋겠다, 선배.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은 귓가에 생생했다. 들을 준비가 된 영혼들은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김진태 의원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KCIJ 내부에서도 기사를 덮으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다. 지우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그녀가 가진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지우는 갈등했다. 이전의 그녀라면 이런 방해 공작에 더욱 투지를 불태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 근원적인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부패를 폭로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더 깊은 병폐는 그대로 둔 채? 어느 날 밤 지우는 자신이 임사체험 중에 보았던 빛의 존재의 환영을 떠올리며 노트북을 열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정 종교나 신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한 회의론자가 경험한 빛과 어둠에 대한 기록이라는 가제로 자신이 겪던 초현실적인 경험과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한국 사회와 미래에 대한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손을 빌려 글을 쓰는 것처럼 단어들이 샘솟았다. 김진태 의원의 비리 폭로 기사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집장은 지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번 주까지 결정해. 네가 계속 고집 부린다면 이 기사는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물론 수위는 대폭 낮아지겠지. 지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진태 의원의 비리 증거 파일과 그녀가 익명으로 써내려간 빛의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게는 진실이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부패였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였다. 진실은 언제나 통합하기 전에 분열을 일으키는 법이니까. 그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어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결전의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편집장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KCIJ 자체 채널을 통해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관련 모든 자료와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편집장의 전화가 불같이 걸려왔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오늘 저녁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선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너라면 뭐든 하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신뢰가 섞여 있었다. 저녁 7시 KCIJ 스튜디오의 작은 방송 부스. 지우는 카메라 앞에 홀로 앉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KCIJ 한지우 기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의 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녹취록, 내부 문서, 증인들의 인터뷰. 그녀의 폭로는 거침없었고 준비는 철저했다. 김 의원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비리 폭로가 끝난 후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깊은 각성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그 빛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 그리고 두 갈래로 다니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우화적인 비유들을 풀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슬픔에 잠겼고 때로는 간절한 호소를 담았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너무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빛은 그 모든 벽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작은 연민과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지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김 의원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은 지우의 두 번째 이야기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대다수는 그녀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착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KCIJ 내부에서도 그녀의 거취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우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KCIJ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몇 달 후 지우는 작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며 자신이 믿는 진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글과 영상에는 소수지만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댓글창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작은 변화를 모색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들을 준비가 된 영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 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분주하고 분열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본 빛의 길은 아득히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은 뭡니까? 한지우 선지자님. 익숙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선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우는 가만히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의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받은 사명의 시작일 뿐인지도 몰랐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빛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주 작은 마음들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